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에노 080 구축 센서를 SPI 통신으로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쿼터니언으로 3축 회전 각도도 계산하고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센서 데이터가 400Hz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까지 했었었는데 제가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나중에 PID 제어를 할 때 1초에 1000번 제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제 강좌에서 설명드릴 이 모든 내용들이 1ms 안에 모두 처리돼야 된다는 말이랑 같습니다. 이 챕터 1번, 5번은 빼고요. 이거는 그 런타임에서 돌아가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비에노 080 센서의 출력 주기가 400Hz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실제 데이터를 받아오고 쿼터니언 계산해서 3축 회전 각도까지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명드리지를 않았었는데 근데 사실 이 처리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1000 마이크로섹 안에 다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중에 비에노 080의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쿼터니언 데이터로 3축 회전 각도까지 계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실제 측정해 보니까 137.5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건 1000 마이크로섹의 10%가 넘으니까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소스 코드를 좀 최적화시키면 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삼각함수를 저는 기본 math.h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썼는데 이걸 암에서 제공하는 수학 관련 함수를 사용한다면 시간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이 137 마이크로섹 정도의 거의 대부분은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통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SPI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데 그래서 쿼터니언 계산하는 데는 한 35 마이크로섹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말은 SPI 통신하는데 100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통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거의 모든 인베디드 시스템에 해당되는 말인데 요새 CPU, 그 MCU의 동작 클럭이 엄청 높아져서 사실 어떤 연산들을 하는 데는 큰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통신의 속도가 그만큼을 따라하지 못해서 통신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또 통신 속도는 보레이트 설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당연히 보레이트를 높이면 통신에 걸리는 시간이 줄겠죠. 근데 비에노 080은 허용되는 보레이트가 SPI 통신치고는 꽤 낮은 편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3MHz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데이터 읽어오는 데만 100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려요. 엄청 많이 걸리는 거고 오늘 할 ICM-20602 센서는 최대 보레이트가 비에노 080보다 한 3, 4배 정도 높고요. 데이터 통신할 때 양도 적어서 그만큼 통신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소리죠. 최근에는 통신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동안 다른 연산들을 하려고 DMA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우선 제 강좌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시스템을 구현하진 않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면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좀 어렵고요.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으로도 초당 1000회 제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능마다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 타임라인에 기록해서 전체 수행 시간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ICM-20602 6축 센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CM-20602는 3축 자이로 3축 가속도 해서 6축 센서고요. MPU 시리즈로 유명한 인벤센스사에서 만든 센서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3축 자이로의 각속도를 출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단위는 디그리 퍼 섹에 곱하기 100 된 값입니다. 각속도니까 이렇게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0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약간의 오프셋이 좀 껴있죠. 이거는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이라서 나중에 이걸 제거하는 코드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센서를 이렇게 놨을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바뀌고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빨간색 그래프가 바뀌고 멈춰 있을 때는 정지 상태니까 각속도가 0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놓은 채로 요축으로 회전을 하면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가 변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에서는 가속도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이 툴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었던 아두이노 스케치에 내장되어 있는 시리얼 플로터라는 프로그램이고 꼭 이거 아니어도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툴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ST에서는 시리얼 와이어 뷰어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는데
뭐가 됐든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 속도를 제 이 FC 보드에서는 UART 통신 속도를 921600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두이노에서는 그 921600 설정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으로 설정해서 하시면 921600으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튼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3축 자이로의 회전 각속도를 인터페이스하고 데이터도 출력해서 그래프로 확인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비에노 080 센서도 내부에 자이로 가속도 센서가 있는데 왜 자이로를 또 쓰느냐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에노 080만 사용을 해도 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ICM 2060이 센서만 써도 이걸로 회전 각도 계산해서 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두 개나 쓰느냐? 이 비에노 080 센서 같은 경우는 내부의 회전 각도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센서라서 이 센서는 사용법을 알아두면 써먹을 때가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ICM 2060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듀얼 자이로를 쓰는 상용 FC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 ICM 2060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신 센서들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사한 센서들에 비해서 이 ICM 2060가 되게 굉장히 성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렌드가 아마 바뀔 거예요. 이제 점점 최근에 나오는 센서들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선 좀 이런 최신 센서들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건데 수평 자세 제어를 위한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고요. 자세 제어의 가장 기본 단계인 센서 데이터 인터페이스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비에노 08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 시간에는 ICM 2060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ICM은 그 3축 자이로 가속도가 원칩으로 들어있는 센서고요. 자이로는 최대 32kHz로 출력이 되고요. 가속도는 4kHz로 출력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출력 주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좋을 텐데 어느 선 이상 높아지면 사실 비행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MCU가 그만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약간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출력 주기가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조금 더 많이 타는 것 같은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막 높이면 노이즈 제거도 그만큼 더 잘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제 수업에서는 제어 주기가 1kHz가 될 테니까 센서 출력도 그에 맞게 요거 최대 32kHz로 출력이 되지만 실제 사용은 1kHz로 설정해서 사용할 거고요. 자세 제어 주기보다 센서 출력 주기가 더 높아봤자 무의미하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이 ICM 2060이 센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더 드리자면 3축 자이로 가속도가 들어있고 칩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가 3mm 3mm입니다. 높이가 0.75mm이고 칩은 좀 작은 편이고요. 근데 그 LGA 타입이라서 손땜을 할 수 없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다른 MPU 센서들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그 노이즈 레벨이 다른 센서들에 비해서 이 ICM 2060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1kB의 P4가 있는데 이건 쓰진 않을 거고요. 모든 센서의 출력은 16비트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정수 형태로 출력이 된다는 소리죠. 내부에 디지털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설정들을 하면 디지털 필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I2C랑 SPI를 지원하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 SPI로 통신할 겁니다. 이 표들은 ICM 2060이 센서랑 또 MPU 6000 센서의 그 자이로의 특성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우선 이 왼쪽이 ICM 2060이고 오른쪽이 MPU 6000 그리고 6050 시리즈의 그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레벨을 조금 살펴봤더니 제로 레이트 아웃풋 이게 그 센서가 멈춰 있을 때 출력되는 센서의 노이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ICM 2060은 센서를 가만히 놔뒀을 때 자이로스코프가 이 디그리 퍼섹이 1초에 몇 도의 속도로 움직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ICM 2060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디그리 퍼섹의 그런 노이즈 같은 게 좀 탄다라는 말인 것 같고요. MPU 6050은 플러스 마이너스 20 디그리 퍼섹입니다. 이거는 노이즈 레벨이 이 ICM에 비해서 20배가 높다는 말인데 정말 출력이 이렇게까지 노이즈가 많이 탈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데이터 시트 상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뭐 토탈 RMS 노이즈 같은 경우도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성능이 좀 더 좋고요. 그리고 데이터 출력 속도죠. 그게 여기에는 그 로우 노이즈 모드로 했을 때 최대 8kHz로 출력할 수 있다는데 이 로우 노이즈 모드를 안 쓰면 32K까지 출력이 됩니다. MPU 6000은 최대 8kHz로 돼 있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더니 ICM 20602가 MPU 시리즈보다는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MPU 9250이라고 또 많이 쓰이는 구축 센서가 있는데 이거의 데이터 시트를 또 비교해 봤더니 이거는 이 MPU 6000보다 더 좀 노이즈 레벨이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데이터 시트를 비교해 보시면 그 수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웃긴 건 제가 예전에 MPU 9250 센서를 써서 초당 500Hz로 제어를 해서 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행이 좀 잘 됐었어요. 자동 비행을 올려서 그때 한강까지 GPS 웨이포인트 비행하는 걸 했었었는데 어쨌든 인벤센스사의 이 센서들은 그 성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역시 20602 센서랑 그 MPU 6000 센서의 가속도 센서를 좀 비교해 본 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해 보면 이 ICM 20602가 좀 더 노이즈 레벨 같은 게 좀 낮아요. 가속도 센서도 역시 ICM 20602가 좀 더 좋은 편인 것 같고 MPU 6000보다 또 MPU 9250이 더 안 좋습니다. 데이터 시트 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치들을 확인해 보면 안 좋지만 역시 MPU 950도 그렇다고 나쁜 센서는 아니에요. 이 수치들의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걸 보려면 또 데이터 시트에 막 내용들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또 다 확인을 해야 돼서 노이즈 레벨이 낮다 하면 당연히 더 좋은 센서겠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인벤센스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최근에 나오는 ICM 시리즈의 센서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출시됐었던 이 MPU 시리즈의 센서가 있는데 MPU 시리즈 센서는 not recommended라고 되어 있고 recommended 프로덕트에는 다 ICM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인벤센스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속 최신 센서를 이렇게 출시를 하면 당연히 구버전의 센서는 점점 단종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ot recommend라고 써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자료가 이제 많다 보니까 요거만 가지고 개발하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단종이 되면 나중에 이걸로 막 바꿔야 되고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최신 트렌드도 한 번씩 따라가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새는 고인물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의 표는 ICM 20602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 표들은 센서의 민감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표입니다. 먼저 자이로 가속도 센서 모두 16비트로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출력되는 센서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가 되겠죠. 자이로 센서의 경우는 출력의 민감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250, 500, 1000, 2000 중에 하나로 설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디그리 퍼섹, DPS고요. 그러면 각각 설정을 바꾸면 뭐가 달라지느냐? 250 DPS로 설정하면 센서의 출력값이 1 변할 때 변하는 각속도는 0.00763 DPS가 된다는 소리고요. 가장 높여서 2000으로 설정하면 센서 출력 1당 각속도는 0.06098 디그리 퍼섹이 된다는 소리죠. 가속도 센서도 역시 민감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2, 4, 8, 16G 중에 하나로 설정해서 사용하는데 2G로 설정하면 센서 값 1 변할 때 가속도는 0.00006104 변한다는 소리고 16으로 했을 때는 센서 값 1 변할 때 0.060098이 변한다는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 설정하셔도 센서 값의 범위는 이 범위를 따라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출력이 되는데 설정한 민감도에 따라서 그 센서 값 1 변할 때 의미하는 각속도나 가속도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스케일 레인지를 낮추면 요걸 스케일 레인지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 레인지를 낮추면 아주 미세한 변화도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스케일 레인지를 높이면 미세한 걸 측정을 못해서 좀 약간 센서가 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각속도랑 가속도가 범위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뭐 설정은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강좌에서는 자이로를 플러스 마이너스 2000 디그리 퍼섹 즉 스케일 레인지를 최대로
해서 사용을 할 거고, 가속도 센서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가속도 센서는 롤 피치의 회전 각도 계산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이미 비에노 080 센서가 이 3축 회전 각도를 다 계산을 해주니까 ICM 2060에서는 가속도를 쓸 필요가 없어진 거죠. 만약에 비에노 080을 안 쓰고 이 ICM 2060만 써서 비행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가속도 센서도 사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이로의 스케일 레인지를 최대로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최소로 하지 않는 이유는, 스케일 레인지를 낮춰서 사용을 하면 아주 미세한 떨림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살짝 떨리는 정도에도 제어가 더 불안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미세하게 살짝 떨리는 거는 아예 제어에 반영을 안 하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설정하는 것들이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또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역시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표들은 자이로와 가속도 센서의 출력 주기, 그리고 내부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된 표고요. 위가 자이로, 그리고 밑이 가속도 센서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대로 설정을 하면 센서가 이 초록색 부분에 정리된 내용대로 동작을 한다는 건데, 자이로 부분에 여기 이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때 이 자이로의 동작이 내부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20Hz가 된다는 말이고, 또 노이즈의 그 주파수 대역폭이 30Hz, 그리고 센서의 출력 주기는 1kHz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템퍼러처 센서는 내부에 온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온도 센서의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가 20Hz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센서 출력을 1kHz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로 돼 있는 게 한 6개 이렇게 있네요.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20으로 할 건데, 이걸 너무 낮춰서 5로 한다고 하면 센서가 급격하게 변할 때 그걸 노이즈로 간주하고 필터링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낮추면 드론이 뭐 외랑 같은 게 들어와서 갑자기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센서가 그걸 측정을 못 한다는 소리랑 같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낮추면 제어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너무 높이면 실제 센서에 고주파 노이즈 같은 게 낀다고 했을 때 노이즈를 못 걸러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차단 주파수를 20Hz로 할 거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비행 성능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자이로의 최대 출력 주기가 로우 노이즈 모드일 때 8kHz가 최대라고 앞서서 다른 표에 설명이 돼 있었는데, 보시면 최대 출력 주기가 32kHz까지 사용 가능하죠. 네, 그때 내부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보시면 막 3kHz, 8kHz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필터링을 안 하는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센서의 출력 주기를 32kHz로 한다면 센서 출력의 노이즈가 엄청 많이 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이즈가 많이 껴도 센서의 출력 주기가 높은 게 뭐 시스템에 필요하다, 그게 요구사항이다 그러면 센서의 최대 출력을 32kHz까지는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그렇게까지 높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있을까 모르겠네요. 높아봐야 8kHz 정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1kHz의 출력 주기, 그리고 내부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는 20Hz로 할 겁니다. 가속도 센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트 설명의 마지막인데, 이 ICM 2060이 센서랑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두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데 iSquareC랑 SPI를 제공하고 저희는 SPI로 사용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SPI로 통신할 수 있게 되느냐? SPI로 사용되는 핀 중에 CS 핀이 있죠. 근데 이 CS 핀이 SPI의 CS로만 사용되는 것 같진 않고, ICM 2060이 센서에서는 이 CS 핀을 하이로 올려놓고 통신을 하면은 iSquareC 모드로 통신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CS 핀을 로우로 떨어뜨린 상태로 통신을 하면 SPI 모드로 통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설정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SPI 통신하듯이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ICM 2060은 우선 제 회로도 상에는 SPI 1번 채널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 비에노 080 센서가 SPI 2번 채널을 사용했었죠. 원래 SPI 통신이 하나의 채널로 여러 개 장치랑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SPI 2번에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별도의 채널에 연결해서 사용하느냐면 비에노 080이랑 ICM 2060이가 통신의 최대 클럭이 달라요. 비에노는 3MHz였고 ICM은 10MHz였습니다. 근데 클럭을 최대한 높여주는 게 통신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하나의 채널로 클럭의 속도를 바꿔가면서 비에노 센서랑 통신하고 ICM이랑도 통신하려면 클럭을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 STM의 핀이 부족하다면 SPI 채널 하나로 비에노랑 ICM 센서 둘 다 통신을 해야 될 건데, 근데 제가 디자인한 이 회로도에 따르면 그 STM의 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SPI 채널에 연결한 거고요. 네, ICM 2060이 센서는 SPI로 인터페이스 할 때 5개의 핀을 사용하고요. 이 4개의 핀은 통신하는 데 사용하는 핀이고, 밑에 있는 이 인트 핀은 비에노 센서랑 마찬가지로 센서의 데이터가 준비됐으니까 읽어가라는 거를 외부에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이 인트 핀은 이 STM 입장에서는 C포트 5번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입력으로 설정하면 될 거고, 그리고 또 CS핀은 칩 셀렉트 핀이죠. 그래서 출력으로 설정하면 될 겁니다. 네, 이거는 ICM 2060이 센서가 SPI로 인터페이스 할 때 각각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정리된 거죠. 네, 이거는 비에노 080 센서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익숙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SPI 통신의 최대 클럭 속도는 10MHz고요. 그리고 통신하지 않을 때 클럭의 위상은 하이고요. 그리고 MSB가 먼저 전송이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떤 클럭의 엣지에서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느냐가 여기에 표시가 그냥 돼 있습니다. 라이징 엣지에서 전송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클럭의 극성이 하이니까 라이징 엣지는 두 번째 엣지가 되겠죠. 이 엣지로 설정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네모에 있는 표는 데이터를 읽거나 혹은 쓸 때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바이트의 최상위 비트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1이면 읽기고 0이면 쓰기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의 비트의 레지스터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 다음 바이트에 데이터가 읽혀진다는 거고, 데이터 쓸 때는 그 다음 바이트에 쓸 데이터를 입력해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큐브 MX에서는 이 설정대로 설정해주면 될 겁니다. 풀 듀플렉스 마스터 모드, 소프트웨어 컨트롤, CS 핀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한다는 말이고, 데이터 그 길이의 단위는 8비트고요. 클럭의 폴라리티는 하이고, 클럭의 위상은 두 번째 엣지, MSB가 먼저 전송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프리스케일러가 아까 여기서 SPI 통신의 최대 클럭이 10MHz라고 돼 있으니까 사실 그거보다 작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안정적으로 통신하려면 사실 그거는 맥스 값인 거고, 그거보다 작게 해주는 게 좋은데, 저희는 8로 설정을 하면 통신 클럭이 10.5MHz가 되니까 조금 넘는데 요 정도는 허용 가능한 통신 클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8로 할 건데, 근데 조금 웃긴 거는 비에노 080 같은 경우는 최대가 3MHz였고 그거보다 넘어가면 아예 통신 자체가 잘 안 됐었는데, 근데 이 ICM 2060은 10MHz보다 높아도 통신이 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최대로 통신의 클럭을 높여서 통신한 게 42MHz까지가 통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2MHz로 해도 되는데 이건 조금 불안하니까 저희는 수업 때는 8MHz로 통신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끝이 났고요. 지금 제가 계속 데이터 시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보통 드론 개발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어떤 하드웨어 어플리케이션이든지 그런 걸 개발하시는 분들이 오픈 소스를 써서 보통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래요. 처음 쓰는 센서나 칩 같은 경우는 오픈 소스를 먼저 찾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개발 시간이 좀 단축되니까.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하다만 보면 이렇게 센서의 스펙이나 하드웨어 스펙을 안 찾아보고 그냥 막 오픈소스만 갖다 써서 개발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실력이 좀 안 늘어요. 단순 그냥 개발자 이상의 엔지니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시려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도 하나씩 분석을 해보고 소스 코드를 어떻게 짜야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보통 데이터 시트는 다 영문으로 돼 있어서 영어로 된 문서들이랑 친해지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이 한 걸 따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픈 소스가 없다면 직접 구현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한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라고
데이터 시트 설명도 좀 간단하게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제 강의의 특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대신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센서 인터페이스 하는 거랑 GPS 데이터 받아오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데이터 시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은 이렇게 끝났고 이제 소스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비에노 080 폴더를 컨트롤 C, V 하시고요. 그리고 폴더 이름을 2-2 ICM 20602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복사하시고요. 폴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IOC 파일의 이름을 폴더 이름이랑 같게 바꿔주시고 ELF 파일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디버그 폴더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되었으면 이전에 열려있던 프로젝트를 삭제해 주시고요. 딜리트 누르시고 역시 이거 체크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임포트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existing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브라우즈 하셔서 좀 전에 그 복사한 이 ICM 2062 폴더 선택해 주시고요. 피니시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가 다 됐고요. 이 IOC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큐브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다 됐으면 먼저 SPI 1번 채널에 대한 설정을 할 건데 커넥티비티를 확정하시고 SPI 1번 선택하시고요. 모드를 풀 듀플렉스 마스터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데이터 사이즈는 8비트고 MSB가 우선이고 프리스케일러를 8로 설정한다 그랬죠. 8 선택하시고 클럭의 폴라리티는 하이 그리고 페이즈는 EH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거는 끝났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 CS핀이랑 인트핀 또 설정해 줘야 되는데 CS핀은 C포트 4번이고 출력으로 설정하면 되고요. 인트핀은 C포트 5번이고 입력으로 설정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C포트 4번을 GPIO 출력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C포트 5번을 GPIO 인풋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핀들은 통신에서 사용되는 이 세 가지 핀들은 초기 설정대로 사용하면 될 거예요. A포트 567이죠. 네, A포트 567이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할 거는 끝났고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오셔서 어드밴스드 세팅을 선택하시고 SPI 1번을 LL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코드 생성하면 되겠죠. 제너레이트 코드 하겠습니다. 네, 코드 생성도 다 됐고요. 이제 그 ICM 2062 센서를 인터페이스하고 구동시키는 소스 코드를 직접 다 작성하진 않을 거고 이것도 역시 이전 시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창을 하나 여시고요. 주소창에 이 주소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 ICM 2062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파일이 있는데 이 클론 오어 다운로드 누르셔서 다운로드 zip 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거고요. 네, 저는 다운로드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파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c 파일을 소스 폴더에다가 추가해 주시고 .h 파일을 include 폴더에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 설정은 다 끝났고요. 네, 소스 코드 작성을 하면 되겠죠. main.c를 열어보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SPI 1번 채널에 대한 초기화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F3 눌러서 가보시면 좀 전에 큐브MX로 설정한 대로 코드 생성이 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또 GPIO.c 파일에 들어오시면 인트 핀으로 사용되는 C포트 5번 핀이었죠. 여기 입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ICM20602.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사실 그 비에노 080 때랑 마찬가지로 SPI 관련된 초기화 함수, 초기화 코드들을 제가 여기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사실 그 큐브MX에서 설정한 것들이 다 설정이 되는데 큐브MX로 따로 설정을 또 해준 거는 여기 표시를 좀 해두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할 거는
main.c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서 이 ICM2060이 센서를 초기화해주면 되는데,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 함수가 있어요. ICM2060이 initialization. 이 함수의 내부를 좀 보시면 먼저 하는 게 GPIO랑 SPI 초기화하는 함수를 한번 호출하죠. 그래서 그 함수는 이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이고, 그 다음 바로 하는 게 센서 연결이 잘 됐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비에노 080 때도 그 부분이 있었어요. 비에노 080.c에 있는 그 초기화 함수 내부를 보시면 여기도 비에노 080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언급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데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스템들이 다 잘 연결이 됐고 잘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우선 함수 호출만 하고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ICM2060이가 잘 연결돼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들의 데이터를 쓰면서 센서 내부 초기화를 또 해주는데, 이 내용들이 제 강의 자료에 있는 이것들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센서의 출력 주기, 그리고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 설정하는 내용도 있고, 또 센서의 민감도 설정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들이 여기 코드로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칩 자체를 한번 리셋 시키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 온도 센서를 이네이블 시키는 걸 하는데, 이 온도 센서를 이네이블 시키지 않으면 자이로 센서 값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센서를 활성화시키고, 그 밑에 가속도 센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디세이블 시켰죠. 그리고 자이로는 이네이블 시키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샘플 레이트를 설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센서 출력 주기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데이터 시트를 좀 보셔야 돼서 깊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밑에서 자이로 센서의 로우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20Hz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센서의 출력 주기도 1kHz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자이로 센서의 민감도를 2000dps로 설정을 했고, 이 밑에 이 두 개는 가속도 센서 설정 부분인데 어차피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의미한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이 int 핀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 이거를 해주셔야지 이제 센서 내부에 어떤 데이터가 준비되면 int 핀으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int 핀으로 출력이 안 돼요. 저희는 그 센서 데이터가 준비됐는지를 확인할 때 int 핀을 사용할 거라서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가 센서 초기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함수를 한번 메인에서 호출해주면 돼요. 자, 이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 main.c에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호출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줘야 되니까 위로 오셔서, 제가 지난 시간에 비에노 080이랑 쿼터니언 헤더 파일을 include를 여기서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사라졌는데 유저 코드 begin이랑 end 사이에 넣어줘야겠죠. 다시 그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비에노 080.h 추가해 주시고 쿼터니언.h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ICM2062.h 파일도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 초기화 부분이 끝났고요. 이제 센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해야 되는데 while문 안에 들어오셔서 우선 이 부분은 예전에 UART 확인하고 뭐 LED 확인했던 부분이라 지우겠습니다. 코드가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비에노 080 센서의 데이터 받아오고 또 쿼터니언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사용할 거라 주석으로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비에노 080 때랑 마찬가지로 먼저 센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다시 ICM2062.c로 오셔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데이터 레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한 다음에 이 함수의 결과가 1이라면 데이터가 준비된 상태고, 그러면 이때 데이터 읽어오는 거를 하면 될 겁니다. 비에노 080 센서는 코드를 보시면 데이터 어베일러블 함수 자체에 데이터를 읽어오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ICM2062는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센서를 읽어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저희는 가속도 센서만 쓸 거라서 이 함수를 쓰면 될 겁니다. 자, 이 함수를 컨트롤 C 하시고요. 그래서 컨트롤 V 해서 호출을 할 건데, 이 함수의 매개 변수가 포인터로 받아요. 그리고 3축의 자이로 데이터를 다 저장할 배열 변수의 주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는 배열을 사용하진 않을 거고, 맨 위로 올라오시면 struct ICM20602라고 구조체에 정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F3 눌러서 가서 보시면 F3이 안 되네요. 지금 제가 빌드를 안 해서 아마 정의로 찾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ICM2062.h 헤더 파일에 가서 보시면 밑으로 좀 내리시면 여기에 구조체가 하나 정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체 멤버 변수는 센서의 로우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들이 있고, 그 밑에 디그리 퍼섹 단위 혹은 이거는 G 단위죠. 중력 가속도의 G. 그 단위로 변환해서 저장할 변수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선 센서의 로우 데이터는 이 변수에다가 저장하면 될 겁니다. 여기서 할 거는 좀 전에 그 구조체 변수의 멤버 변수 중에 센서의 로우 데이터를 저장할 자이로 X, 이게 지금 구조체이기 때문에 변수의 주소가 쭉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자이로 X 로우 데이터를 저장할 이 변수의 주소를 이렇게 전달해주면 각각 자이로 X, Y, Z 이 변수의 센서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열을 쓴 거랑 좀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센서의 로우 데이터들이 이 변수에 다 저장이 될 테니까 먼저 저장이 잘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 %d, %d 이렇게 하시고 줄 하나 바꾸시고요. X, Y, Z 각각 센서 로우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빌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했더니 좀 이상한 에러가 나는데, 아마 이게 저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main.c를 먼저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컨트롤 S 하셔서 저장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표시가 없어졌죠. 다시 F11 눌러서 빌드 하겠습니다. 이런 창 뜨시면 OK 하고 넘어가시고요. 빌드가 다 됐고, 실행시키면 먼저 터미널 창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는 터미널 프로그램 하나 실행시키시고요. 커넥트하면 이제 센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텍스트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값이 변하는 게 확인은 되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확인이 안 되죠. 값이 잘 나오고 있는지가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플로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든 채로 센서를 앞뒤로 기울이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변하고, 좌우로 기울이면 빨간색이 변하고요. 회전을 시키면 초록색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죠.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는 센서의 로우 데이터를 그냥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센서 값을,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아무런 변환 없이 그냥 출력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값의 범위는 -32768부터 32767까지가 될 거고, 근데 보통 이런 자이로나 가속도 센서를 쓰면 자이로 같은 경우는 디그리 퍼섹 단위로 이제 단위 변환을 하고, 가속도 같은 경우는 중력 가속도인 G 단위로 변환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해서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이 변수들이라 그랬죠. 여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오셔서 ICM20602.자이로 X에다가 센서 로우 데이터에 뭔가 연산을 한 결과를 저장하면 될 텐데, 여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설정한 센서의 민감도를 2000 디그리 퍼섹으로 했으니까 2000을 먼저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서에 출력해주는 값의 범위 ADC 값이 32768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정수여서 결과가 또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화 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수 부분이 잘려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변환된 결과의 단위는 디그리 퍼섹이 되고요. 이걸 3축을 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Y랑 Z축도 이렇게 각각 변환해 주시고요. 그게 또 잘 변환이 됐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우 부분, 이 부분을 지우면 되는데, 네, 지금 이 변수는 플롯 형태라서 그 지난 시간에 비에노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트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수 부분만 출력이 되고 실수 부분이 잘려 나가니까 곱하기 100 정도 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빌드 해볼게요. 실행시키시면 출력되고 있는 이 이 그래프의 단위는 디그리 퍼 섹에 곱하기 100 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들어서 앞뒤로 한번 기울여 봤더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로 자이로 센서가 움직이면 한 800좀 안 되네요. 나누기 100을 해주면 이제 800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디그리 퍼 섹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계산해 준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상수를 곱한 의미라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누적을 해서 각도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단위를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는 각도 단위로 변환할 건 아니라서 사실 이 연산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오늘 보여드릴 이 3축 자이로 센서의 값을 받아오고 또 출력하는 거는 해봤고요. 만약에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초기화하는 함수 내부에 먼저 자이로만 지금 이네이블이 되어 있는데 가속도 센서를 또 이네이블 시키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센서의 민감도 설정이나 센서 출력 주기 설정 부분을 뭐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 근데 데이터시트를 보면서 직접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렸고, 이제 또 이 센서가 정말 1kHz로 출력이 되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비에노 080 때랑 마찬가지로 GPIO 핀 하나를 토글 시키면서 그때 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GPIO 핀 그때 C포트 0번을 했었는데 이번엔 C포트 1번 두 번째 LED가 되겠죠. 두 번째 LED를 한번 토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또 printf 함수를 주석으로 막고요. 이렇게 하고 다운로드를 먼저 할게요. 빌드가 다 됐고 오실로스코프를 좀 세팅했고요. 지금 또 코드 보고 예상을 해보면 이게 정말 1kHz로 잘 출력이 된다면 이 C포트 1번 핀은 500Hz로 파형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실로스코프로 확인해 본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지금 그 LED 핀을 오실로스코프로 찍어 봤더니 여기 오른쪽 밑에 499.287, 한 500Hz 정도가 출력이 되고 있고, 이 센서는 비에노 080이랑 다르게 파형이 일정하게 계속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에노 080은 약간 출력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ICM 2060은 정확히 1kHz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잘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끝인 것 같고, 이제 다시 강의 자료를 좀 보시면 ICM 2060이 센서의 회전 방향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제 FC 보드를 이렇게 놨을 때 앞으로 기울이면 롤이 증가하고요, 왼쪽으로 기울이면 피치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을 때 요가 증가합니다. 이전에 비에노 080 설명드릴 때 비에노 080은 3축 회전 각도를 계산을 한 결과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돼야지 요가 증가했었는데, 이거는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근데 이 방향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회전 방향이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나중에 제어할 때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바꿔주기만 하면 돼서 그때 제어할 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 강좌의 라이브러리가 아닌 다른 라이브러리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를 수정하신다거나 하면 또 회전 방향이 바뀔 수는 있어요. 어쨌든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호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아까 영상 첫 부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인데, 아까 비에노 080 센서 인터페이스하고 회전 각도 계산하는데 137.5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린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ICM 2060이 센서를 데이터를 인터페이스하고 각 속도 단위, 디그리 퍼 섹 단위로 변환하는 것까지 16 마이크로섹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본 거고,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가 따로 확인하는 코드를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강의를 찍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본 내용이라서, 네, 그래서 이 ICM 2060이 센서 가지고 하는 거는 이 비에노 080에 비해서 엄청 적은 시간이 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하면 한 153 마이크로섹 정도가 들겠네요. 그리고 1000 마이크로섹 안에 또 다른 이만큼의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LPS2 센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이 또 여기 들어갈 거고, 그렇게 해서 센서 인터페이스 하는 거는 많이 걸려봤자 한 200 마이크로섹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 800 마이크로섹 안에 제어도 해야 되고 조종기 수신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약간 넉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진행할 때마다 이 타임라인에 각각 걸리는 시간들을 다 기록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LPS-EEHH 기압 센서를 이용해서 고도를 계산하는 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센서 인터페이스가 끝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